여러분, 주변에 매일 담배 피우는 사람 보면 어떠세요? 나는 비흡연자인데 미세먼지 심한 날에도 어차피 숨 쉬면 해로우니까 한 대, 더워 죽겠는데 땀 흘리며 한 대 피우고 있는 걸 보면 진짜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어째저째 가까이 지내야 하는 사람이 매일 그러고 있으면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요. 근데 내가 이 회사 주주가 되면? 그래, 제발 오래 살면서 많이만 피워줘라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내 지인의 폐 건강과 정신 건강을 배당금으로 바꿔주는 회사. 오늘 알트리아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자, 오늘 내용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나쁜 배당주의 조건과 좋은 배당주의 조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종목 뜯어보기 전에 간단하게 요약부터 하고 시작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쁜 배당주는 회사가 하락세인데도 지속되지 못할 배당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회사, 버는 돈은 얼마 없는데. 무리해서 배당만 많이 주는 회사, 산업 자체가 쇠락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이 낮은 회사의 주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배당주의 경우 이와 반대로 꾸준히 좋은 실적이 나오며 배당을 지급하고 배당금을 인상할 수 있는 회사,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회사, 남들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업종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기준들을 가지고 앞으로 몇 개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아니라도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다른 종목들에 대해 분석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분석할 첫 번째 종목인 알트리아는 담배 회사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담배 회사였다고 해도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연초 담배 쪽의 한정에서는 세계 탑급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고요. 좋은 배당주를 고르는 조건 중 하나였던 이 사업의 진입장벽, 즉 해자가 있는가? 하는 부분은 충분히 해결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담배 회사면 무슨 담배를 파느냐? 90년대부터 세계 담배 판매량 1위를 놓치지 않는 담배, 말보로를 파는 회사입니다. 업종 자체가 기본적으로 신규 진입이 어려운 업종인데다가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일자리를 수십 년째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고객들의 충성도 역시 최상입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주변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보며 이런 생각이 그냥 확신이 된 지 오래인데요. 건강에 해로우며 중독성이 강한 제품은 사용하는 본인이나 가족, 가까운 지인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그걸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수익원입니다. 그러니 충성 고객을 보유한 담배 회사 역시 꾸준한 수입이 확보된 우량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가격 인상 역시 생각보다 저항 없이 가능한데 담배값이 오른다고 해서 피우던 담배를 끊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갑에 2,500원 하던 담배값이 한 번에 80%가 오르며 4,500원이 됐을 때 비싸서 아무도 피우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흡연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죠. 게다가 계절이나 유행을 타는 상품도 아닙니다. 제 주변의 흡연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담배 피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봄에는 밖에 미세먼지가 많아 어차피 숨만 쉬어도 해로우니 담배를 피우고, 여름엔 더워 죽겠어도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가을엔 쓸쓸한 기분을 즐기며 담배를 피우고, 겨울엔 추운 와중에도 꼭꼭 밖으로 나가면서까지 담배를 피웁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밥 먹기 전후로 하나씩, 이동하기 전후로 하나씩, 잠자기 전에 하나, 뭐 보기 전에 하나, 이런 식으로 20-30분 정도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일정이 생기면 그간 참기가 힘드니 무조건 하나는 피우고 갑니다. 이렇게나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제 주변에만 있을 리는 없고 분명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주변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 진짜 속이 뒤집어지긴 합니다. 담배 피우는 일정 기다려주느라 뭘 매끈하게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담배 회사 주주가 된다. 그냥 최대한 오래 살면서 최대한 많이 피워줘라. 그래야 내가 배당을 계속 받지. 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알트리아는 사람들의 신체 건강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버는 회사이기에 죄악주라는 별명으로도 불리지만 주식에는 죄가 없습니다. 돈만 잘 벌어다 주면 그게 최고의 주식이고 돈을 못 벌어다 주면 그게 진짜 죄악주니까요. 아무튼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알트리아는 좋은 배당주의 조건 중 다른 업체의 신규 진입이 어렵고 충성 고객이 확보된 회사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충족을 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건 현재 상황이고 우리가 이 종목으로 배당을 오래 뽑아먹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배당을 지급하고 배당 인상을 수십 년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겠죠? 좋은 배당주의 조건 중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해야 한다는 점,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고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이걸 충족하지 못한다면 나쁜 배당주의 조건인 회사가 하락세인데도 지속되지 못할 배당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회사, 버는 돈은 얼마 없는데 무리해서 배당만 많이 주는 회사라는 부분에 걸리게 될 테니까요. 결국 이 회사가 계속해서 지금만큼 그리고 지금보다 많은 돈을 꾸준히 벌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배당을 늘려가면서도 회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럼 현재 배당과 실적,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는 많이 올라서 최근 고점을 다시 두들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내용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알트리아 같은 경우 저는 배당 수익률이 7%를 넘어갈 때만 매수를 고려하는 편인데요.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한 주당 거의 68달러, 한국 돈으로 거의 10만 원에 가깝고요. 배당 수익률은 연간 6.4% 정도로 요즘 은행, 예금 금리를 생각해보면 저축은행과 비교해도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여기서 세금 15% 정도를 떼야 하니 손에 쥐는 최종 배당 수익은 원금의 5.5%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핫하게 올라간 슈드의 배당 수익률이 3% 초반대가 나오는데 거의 2배 가까운 배당이 나오고 있으니 엄청난 거죠. 이 정도만 해도 1억을 넣어두면 연간 배당금으로 세금을 떼고도 550만원, 월 평균 46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배당이 매달 나오는 건 아니고 분기 배당을 하는 종목이라 1, 4, 7, 10월에 각각 3개월분의 배당 138만원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쏠쏠한 돈이죠? 그럼 이 배당금이 대체 어떤 돈으로 나오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재무제표를 가져와서 이런저런 항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다고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얼마나 팔았느냐? 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이라고 하죠. 2023년에는 244억 달러, 현재 환율 기준 한화로 35조 정도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것저것 된 최종 세후 손익은 81억 3천만 달러, 한화로 11조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240억 달러의 매출이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좀 있습니다. 세후 손익이 112억 달러로 한화 15조를 넘게 벌어들였습니다. 매출은 줄어들었는데 세후 손익이 훨씬 늘어난 게 보이죠? 사실 이런 건 극단적인 실적 개선이 나왔거나 제품 단가를 인상했거나 하는 상황이 나와줘야 하는데 매출이 그대로인데도 순이익이 40% 가까이 늘어났다는 건 뭔가 이상하다 싶죠? 모를 땐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뉴스를 종합해서 알려주기 마련인데요. 제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본 결과로는 이렇습니다. 정리하자면 23년도에는 알트리아가 전자담배 업체인 줄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었고 이걸 장부상 손실 처리를 하는 바람에 영업이익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알트리아가 가지고 있던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독점 판매권을 필립 모리스에 넘겨주며 약 3조 6천억 원을 받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담배를 팔 수 있던 이 권리를 현금을 받고 팔았고 이걸 그대로 영업이익에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결과인지 어째서인지 2025년도에는 매출액이 232억 달러로 거의 변한 게 없지만 최종 세후 손익이 69억 달러로 24년에 비해 약 40% 금액의 손실 처리를 했던 23년과 비교해도 15%가량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번에도 역시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검색하고 분석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요즘 고물가가 지속되며 알트리아의 주력 상품인 고가 브랜드 말보로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저가 담배 수요가 늘어나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서 말보로도 어차피 4,500원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담배를 배급처럼 가격을 정해 뿌리는 한국에서만 그렇고 미국에서는 담배 역시 소비재의 하나일 뿐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제조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명품 담배인 말보로는 한 갑에 2만 원씩 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많이 팔아야 영업이익이 크게 오르는데 살기가 팍팍하니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명품을 끊고 적당한 담배를 피우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전자담배가 실적 악화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변을 보면 아시겠지만 연초를 피우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잘 피우는 담배 이름만 알고 그것만 사서 피우면 됐는데 요즘에는 그 시장에 전자담배가 깊게 침투했습니다. 연초를 피우는 사람은 점점 민폐 덩어리 취급을 받는 상황이고 반면 전자담배는 힙한 디자인과 냄새가 잘 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인해 크게 유행하며 수십 개의 상품군이 나오고 빠르게 연초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절대 끊지 못하는 사람들도 연초는 끊고 전자담배나 찐 담배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 아마 일상생활에서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트리아 역시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전자담배 쪽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며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 쪽의 담배 규제가 격해지며 마케팅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수많은 전자담배 회사와 파이를 나눠 먹다 보니 매출을 계속 잘 내기도 힘들고 영업 비용이 많이 나가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도 알법한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독점 판매권까지 팔아먹어 놓고 무슨 전자담배로 체질 개선을 하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트리아가 아이코스 판매권을 팔아먹은 돈으로 엿을 바꿔먹은 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아이코스는 필립 모리스의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라 알트리아 쪽에서 계속해서 로열티를 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판매는 알트리아가 하고 돈은 필립 모리스가 같이 먹는 구조가 나왔는데 이걸 바꿔보기 위해 판매권을 팔았고 그렇게 확보한 3조가 넘는 돈으로
전자담배 회사인 엔조이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로열티를 주지 않고 자기들이 다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이코스는 알고 엔조이는 모르는 것처럼 아이코스가 가진 시장 내에서의 지위를 엔조이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입니다. 이건 지켜봐야 할 상황인데 확실히 사업이 초기 단계라 눈에 띄는 매출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알트리아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배당을 하고 배당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바로 50년 넘게 배당을 지급하고 배당금을 인상한 배당킹 타이틀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도 많지만 주주들이 안심하고 회사에 투자하게 하려면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반드시 있죠. 작년에도 배당금 4%를 올리며 위험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이건 오랫동안 배당금을 지급하고 인상하는가? 라는 좋은 배당주 조건에 아주 잘 맞는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줄 수 있는가? 입니다. 아마 100%가 넘어가는 배당 성향을 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데요. 배당금으로 준 돈이 버는 돈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 를 나타내는 수치가 바로 배당 성향입니다. 이게 100%를 넘었다는 건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배당으로 줬다는 뜻인데요. 이러면 빚을 내서 배당을 주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말씀드렸던 나쁜 배당주의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근데 내막을 살펴보면 25년도에도 번 돈보다 많은 돈을 억지로 빚까지 내가며 배당을 줘서 사람들을 꼬신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저런 회사 지분 가치가 떨어진 걸로 계산해서 4조 원 이상을 장부상 손실 처리를 해버렸는데 이게 순이익에 반영이 됐습니다. 실제로 나간 돈은 없는데 날린 걸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번 돈에서 4조가 장부 노름으로 사라져버리고 배당 성향도 극단적으로 높아지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알트리아는 매년 11조 정도를 벌고 9에서 10조 정도를 배당에 사용합니다. 매출,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우상향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사업을 통해 계속해서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신사업을 뚫고 있으며 어차피 충성 고객이 많아서 현금 흐름도 꾸준히 나옵니다. 그러니 사실 알트리아에 있어 배당 성향은 걱정할 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돈도 잘 벌고 있고 배당금도 계속해서 지급하면서 금액까지 인상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근데 배당만 주면서 주가가 안 오르면 또 섭섭하겠죠? 꽤나 긴 기간 동안 알트리아는 주가 하락을 겪으며 배당만 잘 주는 회사인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2년 사이에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배당도 7에서 9% 수준으로 주면서 주가도 30% 이상을 올렸습니다. 이건 알트리아의 사업 구조와 함께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사업은 갑자기 흥하기도 하고 기울기도 합니다만 알트리아 같은 필수 소비재 회사는 어느 정도의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느 정도의 매출과 이익은 보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약간 사업계의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라마틱한 한방은 없지만 길고 얇게 가는 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좋은 배당주의 조건에 해당하는 꾸준한 현금 흐름은 확보가 된 회사입니다. 매년 번 돈에서 배당을 주고도 남는 자산이 조 단위가 되는데 이걸 어디다 쓰냐? 알트리아 주식을 사는 데 씁니다. 자기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을 줄이고 이렇게 산 주식을 소각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들의 주식 지분율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하면 매출, 영업이익의 변화가 없어도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주식 한 주의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돈 벌어서 이상한 데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배당에 쓰고 자사주 매입에 쓰며 영업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착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해야 할 부분은 여기입니다. 아무래도 지금이야 담배를 피우는 충성 고객이 많아서 버티지만 앞으로는 어떨까 하는 부분이죠. 지금은 가격도 맘대로 올릴 수 있어서 2026년은 순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연초를 피우는 사람들은 계속 줄고 있고 전자담배와 니코틴 파우치 상품 비중을 늘려가고 있지만 비싼 돈 주고 사놓은 엔조이 제품은 지금 제대로 출시가 안 된 상황이고 담배 규제와 계속 싸워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연초를 피우는 충성 고객들이 남아있을 10년에서 20년 정도야 어찌어찌 버틴다 쳐도 그 안에 연초가 가져다주는 이익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의 전환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영업이익도 배당도 다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는지가 장기 투자하기 괜찮은 종목일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최고 경영자 교체도 앞두고 있고 신사업을 계속해서 뚫어내려는 상황인데다가 그 기간 동안은 충성 고객들 덕에 잘 버틸 테니 배당을 받는 게 목적이라면 앞으로도 몇 년은 여유롭게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무지성으로 10년, 20년까지 가져가기에는 사업 자체의 리스크도 있고 단일 종목이라는 점이 주는 불안감 역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건 배당만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겐 큰 장점이지만 죄악주라는 이미지로 인해 연기금이나 기관에서 매수 자체를 꺼리고 있어서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역시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요. 부동산으로 생각하자면
알트리아는 화려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수도권 핵심지 알짜 부동산이 아니라 시골 동네 갯벌 앞에 있는 3대째 이어오는 조개구이집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려한 기계나 장비, 엄청난 발전이나 혁신이 필요하지 않아서 개발. 비용 같은 건 따로 들지 않으니 똑같은 일만 해도 일정 수준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고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이유도 없으니 버는 돈을 주주들에게 다 돌려줄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도 매매가에 비해 잘 나옵니다. 근데 매매가가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으며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갯벌 앞 조개구이집에 질리기 시작하면 그 수익이 계속 나올지도 불투명합니다. 저는 매년 알트리아 주가가 배당 ETF나 다른 배당주들보다 과하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타이밍마다 조금씩 물량을 정리하며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배당주 포트폴리오에서 알트리아 비중을 10% 미만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당장은 이 달달한 배당금을 포기할 수가 없어 쪽쪽 빨아먹고 있는데 시드가 커질수록 약간의 위험이라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런 종목 분석이나 포트폴리오에 대한 생각들 앞으로도 영상으로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이 정도 기본 지식을 갖추고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신다면 얼마든지 스스로 분석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게 귀찮으시다면 저를 계속 따라오시는 것도 좋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계속 정보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석은 배당주의 정석, 슈드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